안녕하십니까, 보당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풍수는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살기 편안한 좀 온화한 기를 뜻하겠죠. 따뜻한데 찬바람 불면 흩어져서 그죠, 추워지고, 또 온화한 기가 강을 만나면 물이 차니까 그죠, 또 이렇게 막히고. 풍수라는 건 우리가 사는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는 무덤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죽은 사람만 사나? 우리 살아난 사람도 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의 풍수, 그걸 양택풍수라고 부르죠. 택은 집입니다. 풍수에 지난 시간에 5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풍수, 용. 용은 산이 구불구불 내려오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전국 어딜 가나 용자 붙은 지명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혈. 이게 핵심이죠. 제일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이제 토질. 사. 그 다음에 이제 물. 그 다음에 방향입니다. 자, 방향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남향집, 동남향집. 동남향이 왜 좋을까요? 막상 또 물어보면 그냥 동남향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대답이 아니고 질문이죠, 그죠? 동남향이 좋은 이유는요, 생각하면 쉽습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죠. 특히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문제죠. 가급적 해가 빨리 햇빛이 들어와서 집안이 공기가 따뜻해지는 게 좋죠. 근데 정동 쪽의 방향을 잡으면요, 해가 들어올 때 해가 남쪽 가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동양은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요. 남향을 잡으면은 아침에 특히 일어날 때, 추울 때 일어날 때 빨리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아침 새벽에 춥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방의 온도를 높이고 따뜻하게 하려면은 동쪽은 따뜻한 시간이 작고요. 남쪽은 아침에 해가 안 들어오죠. 그 절충이 뭐냐면 동남향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약간 비껴 들어오죠. 그래도 좀 따뜻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오전 해가 또 많이 떠오르면은 본격적으로 햇빛이 들어오고요. 또 해가 높아지면 고도가 높아져서 집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동쪽이라 합시다. 남쪽이에요. 자, 동남향 집은요, 해가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가죠. 뜨면서 해가 높아져요. 그러면 지붕에 막혀서 햇빛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남향에 잡았을 때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빨리 지방 공기가 훈훈해지는 방향이 동남향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뭐냐? 아파트에서는 거실에 이렇게 창문이 넓죠, 그죠? 그게 향입니다. 집 아파트에서 문은 어차피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건 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거실에서 넓은 창문이 있는 방향이 동남쪽이냐? 그게 동남향 집이죠. 관련해서 재미난 건요, 그럼 서쪽은 왜 안 좋을까요? 여름에 서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창이 있으면 에어컨 아무리 떼도 온도가 안 내려갑니다. 여름에 햇살이 세죠, 그죠? 그래서 서향은 안 좋은데, 가령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집에 있다. 그분들은 체온이 좀 낮거든요. 그런 분들은 서양 집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집이 있는데 노인네는 서쪽 창문이 있는 쪽에 모시면 오히려 지내기가 편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피가 뜨거워서 서양의 햇빛을 받으면 더 죽죠. 에어컨 아무리 틀어도.
서양은 아닙니다. 북향이 있다 칩시다. 북향은 어디가 좋을까요? 북향도 쓸모가 있어요. 두 군데 쓸모가 있습니다. 이게 웃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에 집중해야 되죠. 햇빛이 너무 환하게 들어오면요, 이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어갖고요, 공부가 아니고 나가서 뭐 데이트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져요.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은 가급적 좀 어둡고 너무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빛도 조금 낮에 좀 어두운 창문에서 있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북향이죠. 북향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으면 간접광이거든요. 인다이렉트. 간접광 속에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감옥소, 교도소. 교도소에 우리 영화, 텔레비 보면 그죠? 드라마 보면 나오죠. 창이 높이, 벽이 있으면은 창문이 높이 걸려 있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긴 들어오죠. 이게 뭐냐? 환하지 않으니까 흔히 말해서 그간의 내 죄를 반성하고 사색을 하면서 차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향집은, 북향 창문이 있는 방은 공부하거나 교도소. 그러니까 공부한 학생은 교도소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교정하는 거잖아요. 삶의 그 자세를. 그래서 교도소는 좀 이렇게 약간 좀 간접광에 좀 어두워야지만 사색에 잠겨서 반성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우리가 사는 집은 겨울에 해가 비교적 빨리 들고 오래 드는 방향. 그래서 방이 빨리 따뜻해지는 방향이 뭐냐? 그게 동남향입니다. 자, 향.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하나 재미난 건요. 이게 모래, 토질인데요. 얘긴 빼고요. 물입니다. 물 이거 중요하죠. 땅에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토질에 해당되는 거죠. 땅이 너무 모래면은 물을 머금지 않기 때문에 물이 금방 빠지, 배수가 너무 빨리 돼도 안 좋을 때도 있죠. 또 땅이 너무 진흙, 황토면은 땅이 너무 질죠. 비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적당히 사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땅이 이게 적당한 땅이죠. 그런 건데요. 요 물이 이제 재미난 게요. 여러분 수맥이라고 아시죠? 수맥. 뭐 제가 자는 침대 밑에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요. 뭐 자고 나면 머리가 멍멍해요. 근데 사실 수맥은요, 이게 원래 우리 쪽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쪽 풍수에서는 이 수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맥 탐지하는 기구 아시죠? 뭐 이렇게 뭐 지남철처럼 들고 다니죠, 그죠? 뭐 무슨 다우닝 기법인가 있어요. 이 수맥은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수입된 풍수학입니다, 이거. 원래 우리는 수맥이란 게 없었어요. 들어온 지 30년밖에, 한 40년 되네, 이제는. 그죠? 80년대 한 중반쯤에 들어왔어요. 수맥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부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서양에 가서 유학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맥을 배웠어요. 수맥 탐지하는. 수맥이 있으면은 뭐 자기장이 흐르는지 뭐 파장이 있는지 그건 지금도 왈가왈부 말이 많고요. 아무튼 수맥이라면 다 아시죠. 아, 수맥이 있으면 안 좋다. 그럼 또 우리가 뭐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저도 몰라요. 수맥이 어떤 건지. 아직 과학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서양인데요. 서양에선 수맥이 중요한 이유가 서양 사람들은 옛날에 귀족들이요, 이렇게 장원을 하거나 큰 성을 지을 때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저 지하 창고에 보관하는 거 아시죠? 지하에 보관하는 이유는요, 공기가 잘 통하고 서늘하고 습하지 않고 그런 곳에 과일을 보관하거나 이렇게 술을 보관하면은 이 술이 잘 숙성되고 과일도 상하지가 않죠. 특히 감자. 감자 서양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감자가 서늘하고 좀 침침하고 바람 잘 통한 통풍이 잘 된 두면은 안 상해요. 잘 보관되죠. 그런데 그 지하 창고에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거나 이슬이 많이 맺히거나 옆에 이렇게 수맥이 있으면요, 그런 물품들이 상합니다. 곰팡이가 끼고. 서양에서 수맥은 지하 창고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보존식품이 안 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수맥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연 수맥이 땅에 있는데, 저는 아파트 15층, 13층에 살아요. 예를 들면 그 파장이 내 자는 침대까지 올라올까? 그건 아직 검증된 바가 없죠. 그냥 뭐 잤는데 피곤해. 수맥이야. 저는 운명에 관해서 연구를 했지만은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가지고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하지 막연히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맥은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수맥이 틀렸다. 그걸 왜 제가 틀렸다 합니까? 그럼 제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정도 긍정도 안 하죠. 그냥 수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개념이 됐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원래 수맥은 풍수학에서 어떤 겁니다. 풍수에서 말한 수는 이 수맥하고는 달라요. 근데 어떤 분 보면 풍수하신다는 분이 수맥을 하세요. 그럼 전통 풍수도 아니고 서양 풍수도 아니고 뭐 애매해요. 저는 하여튼 그쪽에서는 잘 모른다. 뭐 비전문가다. 수맥이라는 건 새롭게 들어온 일종의 학설이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풍수의 5대 요소는 용, 혈, 구몽, 토질, 물, 방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풍수의 아주 간략한 인문학적인 기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좀 그래도 나름 어디 가서 좀 아는 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도움이 되겠죠. 외우십시오. 용혈사수풍, 사수향, 용혈사수향. 아주 외우시면은 참, 그죠? 알아두면은 폼 잡을 수 있는 지식, 뭐, 그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호당.tstory.com ho당.com. 자, 들어가서 보시면, 최근엔 글이 좀 적지만요, 그 앞에는 많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읽어보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